그러면은 지금 병을 이제 예방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AI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막 신기술로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는 많은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네.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 있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뭐 예방보다는 조금 이제 질병을 예측한다? 질병 위험을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유전 정보에는 암이나 이제 당뇨 같은 질환들을 어느 정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예. 유전자 변이에 따라 어떤 암종에 걸릴지 혹은 어떤 질환에 걸릴지에 따라서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전자 검사로는 그런 리스크를 조금 많이 알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예. AI를 통해서는 이제 조기 진단이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 어찌됐든 그런 환자 데이터는 계속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쌓아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 분석을 하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조기 탐지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AI가 그냥 AI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AI 진단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뭔가를 찍어서 뭔가를 보고 그걸 분석하는 뭐 그런 조기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뭐가 뭐 생겼다. 네.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의사들이 그걸 보고 뭐 약간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하거나 진단을 했는데 이게 반복된 그런 어떤 정보들이 이제 AI가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아, 네. 요게 생기면 뭐로 전이가 되더라. 맞아요. 이렇게 이제 네, 데이터가 그런 되는 것도 거죠. 되고 혹은 이제 이 사람이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 하면은 얘 이거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되는 사례가 거예요. 팍 쌓이면서 그쵸. 그게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네요. 그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은요. 네. 병원 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네. 너무 비싸고 맞아요. 한 번 가면 정말 계좌가 다 털려서 나오니까 맞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막 병원을 그냥 수시로 그냥 거의 조금 뭐 아프다 하면 이제 그냥 가시죠. 가셔서 이제 체크받고 그냥 안도감에 또 이제 집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데이터잖아요. 하나하나. 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AI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좀 앞서가지 우리나라가 않을까? 너무 작아요. 나라가 너무 작고 나라가 작다. 사람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랑 비교를 하기엔 비교하기엔 그렇죠. 네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병원을 가도 예. 그들의 숫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아시아권에서는 예, 예. 이제 우리가 조금 빨리 잘 하고 있기는 하죠. 아시아권에서는 네, 물론 중국도 사람 수가 예, 예. 워낙 많으니 예, 예. 그에 비하면은 훨씬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더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고 훨씬 더 AI나 그런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글로벌리 아직은 훨씬 더 신뢰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AI 바이오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실 뭐 수술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대형 병원들이 예. 글로벌 병원 순위 탑 10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이랑 아산. 그래요? 네. 암 쪽에서. 예. 그래서 암 쪽은 좀 예.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도 꽤 많고 요즘 그 병원들이 AI나 디지털 헬스케어를 많이 활용해서 그런 점수가 되게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AI 바이오 쪽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긴 네. 한데요. 그런 데이터도 막 사갑니까? 사죠. 다른 기업에서? 사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예. 말이 많다고 해요. 환자들 데이터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말이 많다고는 하는데 예. 그게 제가 알기로 이제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어떤 기업들 어쨌든 뭐 세포 단위를 분석을 하는 기업이나 혹은 뭐 다른 걸 분석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그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환자 데이터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이 기업이 파는 게 맞냐 아니면 이제 환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이 맞냐 이것도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뭐 그런 문제들을 직면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그런 걸로 인한 수주 계약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니 뭐 뒤에서라기보다는 이게 뭐 어느 정도 그걸 약간의- 받아야 되긴 하지만 아니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진단 회사 거를 쓰면은 그냥 그 진단 회사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필요한 그런 기업들은 그런 정보들도 또 그렇죠. 사고 팔 수가 사고 팔 있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중증 환자들은 이제 CT나 MRI 같은 걸 많이 네. 찍잖아요.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 그냥 MRI를 딱 보고 나서 요건 암이다.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의사들이 좀 보기 힘든 것들도 요즘에 AI로 다 걸러내면서 캐치하고 있습니까? 그쵸. 하고 있어요. 하고 실제로.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 거는 AI가 더 정확도가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논문들도 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단순 영상 판독 같은 거는 AI가 더 정확하고 빠르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네. 근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제 AI가 판독하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종합적인 판단.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고 평소에 어떤 걸 먹었고 혹은 어떤 가족 그 뭐 질환 가족력이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그런 방법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아직은 AI가 의사를 보조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AI만 온전히 믿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죠. 좀 믿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AI한테 뭐라고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뭐 예. 보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어차피 AI가 하는 건요 수천 혹은 수십만 건의 CT, MRI, 뭐 엑스레이 등의 영상을 학습시켜가지고 그거를 판독하는 거고 결국에는 CT나 MRI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쌓이고 그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보조 역할로서는 지금 너무나도 베스트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그쵸. 상황이다. 이게 더 기술이 뛰어나도 의사들이 보조적으로 AI를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은. 그리고 AI 진단 업체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수가가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돈이 별로 안 된다고 합니다. 합니다. 돈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연결해서 네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AI가 방금 말씀하신 수가 이걸 말씀하셨는데 AI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건 맞다. 그렇죠. 돈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과연 이 구간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돈이 돼야 사실상 뭐 그쵸. 투자도 다시 하게 되고 뭐 기술도 발전할 텐데 지금 돈이 너무 안 되니까 이걸 계속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되냐 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전망을 좀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진단이든 AI든 전부 이제 뭐 강제성을 띠진 않잖아요. 음. 필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진 않습니다. 예. 치료제는 내가 지금 당장 아프고 지금 당장 뭔가에 걸렸으니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진단은 내가 걸리기도 전에 뭘 알고 내가 돈을 써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혹은 이 AI를 아직까지 활용하는 기간이 짧은데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진단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치료 이전에 먼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예.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 좋은 진단기기가 있을수록 좋은 진단기기가 나올수록 치료제를 더 빨리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은 치료보다 먼저 필요한 거고 결국에는 진단 기술을 확보를 하면요. 치료제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동반 진단이 이제 고가 항암제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동반 진단은 이 변이나 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을 처방해야 된다. 뭐 이런 결과를 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가 항암제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진단기업들이랑 손을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진단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자체로 큰 수익을 못 낼 수는 있지만 AI나 진단이 못 낼 수는 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나 빅파마들이 인수하는 사례들도 꽤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통해서 그들은 그 데이터나 그 기술을 이제 가져오는 거고. 가져오는 거고. 네, 그러면은 뭐 사실 돈을 못 벌어도 예. 상관이 없는 거죠. 아. 인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일종의 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또 그쵸. 진단 기술을 파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 자체를 팔아버리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AI 기반 진단 스타트업들이 엑시 전략으로 예. 인수되는 걸 되게 많이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만큼 AI 쪽은 지금 좀 돈 좀 있다 하는 그런 큰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분야로 자리를 잡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와서 내 기업을 좀 사줬으면 그쵸.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쵸. 여기서 뭔가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더 커지려면 네. 이걸 뚫고 정말 뭔가 근본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하나둘씩 나가게 되면 그쵸. 그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네, 이게 뭐 다 없어질 순 없고. 예. 어찌됐든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AI 쪽은 한번 세팅을 잘 해놓고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구축이 된 이후에는 운영 비용은 확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초반에 잘 해놓은 기업들 몇 군데만 살아남아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AI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AI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젠슨 황도 과거에 결국에는 AI로 신약 개발에 맞아요. 대한 이 필드가 정말 좀 무지하다 지금 현재. 네네. AI가 이 산업 자체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엄청난 기대감을 줬는데 네.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되긴 힘들겠지만 맞아요. 이 속도가 근데 과거의 뭐 임상 과정과 AI가 붙고 나서의 그 임상 과정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예, 예. 근데 이게 후기 임상 단계에서는 큰 영향이 없고 초기 임상 단계, 초기 임상 단계라고 하면은 후보 물질을 찾아주는 것, 혹은 이 물질이 전임상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예측하는 것 정도. 특히나 최근에 FDA가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 실험 안 해도 된다, 너네. AI나 그런 데이터 제대로 쌓아오면은 그걸로 너네 전임상 통과시켜줄게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보통? 그 전임상 전임상 단계가 보통 사실 오래 걸리면 그래도 막 2년, 3년, 3년은 걸리는데 그걸 이제 사실 1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예. AI를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후보물질 단계도 예. 이제 보통 막 2년에서 오래 걸리면 막 3,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게 이제 1년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시간 싸움이에요.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치료제를 제일 먼저 만든 기업, 백신을 제일 먼저 만든 맞아요. 기업들이 돈을 다 벌었거든요. 맞아요. 몇십조 원씩 번 게 결국에는 먼저 만든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신약 개발은 시간 싸움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회사들이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기는 해요. 그러네요. 그쵸. 예.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이제 젠슨왕이 말했던 것처럼 아직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쌓일수록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신약 개발이라고 하게 되면 전 임상 단계가 후보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조합으로 이 물질을 만드느냐. 그렇죠. 그건 이제 후보물질 탐색 단계. 탐색 단계. 그리고 그거를 전임상 단계. 원래는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이 단계에서 AI나 다른 세포를 단위의 테스트를 예. 걸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한 근거만 뒷받침이 돼준다면 예. 이제 다 이제 대체가 되겠죠. 그 뒤에는 근데 좀 이게 쉽지 않죠. 그 뒤에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이제 네.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러한 어떤 개발 속도가 네. 지금 작가님께 보시기에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약간은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게 약간의 좀 진전이 좀 늦춰졌다 또는 좀 느리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속도는 되게 빠른데 예. 눈에 띌 수가 없는 게 어찌됐든 다 초기 임상 단계이고 AI 신약 개발 플랫폼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임상 진전을 하는, 연구 개발을 하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들의 경우에는 예. 사실 엄청 좋은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AI로 찾았지만 그 물질들이 별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슬로우해졌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초기 전임상 후보 물질 단계에서의 AI 활용도는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신약 개발들이 AI를 통해서 나올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 나중에 그 약이 나오면 또 AI가 이름도 정해줍니까? 뭐 정해줄 수도 있겠죠. 뭐 챗GPT한테 이 약은 어떤 어떤 이름이 이름으로 좋을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